오늘은 2월 24일 5시입니다. 윌리엄 허긴스라는 천문학자는 이미 1868년에 해성의 스펙트럼과 천연가스나 에틸렌 계열의 기체의 스펙트럼이 몇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허긴스는 유기물질을 해성에서 발견했고 후년에는 시안, 즉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로 이루어져 청산가리 같은 시안 하모를 형성하는 분자 조각 시엔을 해성의 꼬리에서 발견했다. 1910년 지구가 헨리 해성의 꼬리를 관통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 때문에 크게 겁을 먹었다. 그들은 해성 꼬리의 시엔 성분이 말도 못할 정도로 희박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해성의 꼬리에 들어있는 도구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도는 1910년 당시 대도시에서 만들어지던 공해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놓지 못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크로니클의 1910년 5월 15일자 머리 기사를 보자. 집채 많은 해성 촬영용 사진기, 해성이 오자 남편이 개가천선, 뉴욕은 지금 해성 파티로 벅적 같은 표제가 붙어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의 이그제 미너는 문제를 좀 더 가볍게 다루었다. 해성이 뿌린 청산가리를 맡아보셨나요? 전 인류 공짜 독가스 모욕을 앞두다. 야단법석 개정 중 청산가리 맛보았다는 사람 많다. 희생자들 나무에 오르거나 해성에게 전화를 건다. 이런 기사 제목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10년에는 지구의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즐겁게 한판 놀아보자는 파티가 도처에서 열렸다. 수단 좋은 장사꾼들은 해성을 이기는 알약과 방독 마스크를 팔았다. 그렇지만 방독 마스크는 으스스하게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를 예감케 했다. 해성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1957년 나는 시카고 대학교 여키스 천문대에서 일하는 대학원생이었다. 어느 날 밤 늦게 혼자 천문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끈질기게 울어댔다. 수화기를 집어들자 이미 술이 머리꼭지까지 오른 사람의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다. 거기 천문학자 좀 바꿔봐. 제가 천문학자인데 어쩐 일이세요? 이쪽은 월맷인데 여기서 우리 가든 파티 중인데 말이오. 하늘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요상하게 똑바로 쳐다보면 없어져요. 그래서 안 볼라치면 또 보인단 말이죠. 망막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시야의 한가운데가 아니다. 그래서 눈길을 약간 비껴주면 희미한 별이나 물체가 더 잘 보이게 된다. 나는 그때 새로 발견된 아렌드놀란드 해성이 하늘에 보일 듯 말 듯 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건 아마 해성일 겁니다. 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해성이 뭐요? 하고 물었다. 해성은요. 내가 대답하기를 지름이 1km가 넘는 눈 덩어리입니다. 그 말에 상대방은 한참을 더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거기 진짜 천문학자 좀 바꿔봐요. 헨리 해성이 1986년에 다시 나타나면 정치인들 중에 크게 겁먹을 이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까 자무 궁금하다. 행성은 태양 주위의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지만 그 궤도의 모양이 아주 찌그러진 타원은 아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리고 웬만한 어림짐작으로는 원 궤도와 구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원에 가까운 타원이다. 그것에 비해 해성은 특히 공전 주기가 긴 해성일수록 정말 보란듯이 길쭉한 타원의 궤도를 그리며 돈다. 어째서 행성들은 거의 원형 궤도를 그것도 이웃 행성들과 갈라선 듯 따로따로 멀리 떨어진 원 궤도를 도는가? 그런데 해성은 어떤 연유에서 길쭉한 타원을 그린단 말인가? 그리고 해성들이 태양계의 고참인 반면에 해성은 신참내기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성들이 태양계의 고참인 반면에 해성은 신참내기들이기 때문이다. 행성들이 아주 찌그러진 모양의 태양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다. 태양계의 행성 초기에는 생성 중이던 행성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그것들 중에서 긴 다원형 궤도를 그리며 서로 엇갈리는 궤도를 돌던 행성들은 충돌하여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원형 궤도를 돌던 원시 행성들은 살아남아 점점 크게 자랄 수 있었다. 현재의 행성들은 충돌이라는 자연적 선택 과정에서 살아남은 것들이다. 초기에 파국적 충돌을 모두 이겨내고 이제 우리 태양계는 중년의 안정기에 들어선 것이다. 태양계의 외곽, 행성계 너머 어두컴컴한 저편에는 수족에 이르는 해성들의 핵이 둥글게 원 궤도를 이루고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구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오오트의 해성 핵구름이라고 부른다. 구름을 형성하는 해성의 핵 하나하나는 인디애나폴리스 500 자동차 경기장에서 자주 달리는 경주용 자동차보다 결코 빠르지 않은 속력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것은 다른 행성에 비하면 아주 느린 속력이다. 해성의 핵 대부분은 지름이 1km가 넘는 거대한 눈덩어리로 사람이 굴린다면 대굴대굴 굴러갈 수도 있을 정도로 구에 가까운 형상이다. 대부분의 해성들은 명왕성 궤도가 그리는 경계선을 뚫고 그 안으로 넘어오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가끔씩 태양계의 외곽을 지나는 별의 중력이 해성이 느끼는 인력에 변화를 주어 해성 구름에 요란하게 일으키는 일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해성의 핵이 대단히 길쭉한 타원형의 궤도를 타고 태양을 향해 돌진하게 된다. 도중에 목성이나 토성의 인력을 받으면 그 궤도의 모양과 방향이 또 바뀐다. 이러한 일은 평균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목성과 화성 궤도 중간쯤에 이르면 해성의 핵은 태양의 열을 받아 증발하기 시작한다. 태양의 대기에서 뿜어져 나온 물질의 흐름을 우리는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태양풍 때문에 먼지 조각과 얼음이 해성의 핵 뒤편으로 밀려나간다. 이렇게 해서 해성의 꼬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일 목성의 지름이 1m라면 해성은 티끌보다 작다. 그렇지만 충분히 성장한 해성의 꼬리는 행성과 행성 사이를 이을 만큼 길다. 해성이 지구 가까이에 이르러 마침내 지구인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면
지구에서는 온갖 얼토당토하는 미신들이 난무하게 된다. 그러나 곧 지구인들도 혜성이 지구 대기 중에 있지 않고 더 바깥쪽 행성들 사이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혜성의 궤도를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우주선을 쏘아 올려 별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희귀한 방문객을 탐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언젠가 이 혜성들은 행성과 충돌하고 만다. 한편 소행성은 태양계가 형성되던 과정에서 남은 짜투리 조각들이다. 지구의 동반자인 달은 소행성과 혜성들에게 무수히 두들겨 맞았을 것이다. 크기가 작은 물체들이 큰 것들보다 수적으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작은 물체와의 충돌이 그만큼 더 자주 일어난다. 지구와 작은 혜성 조각이 충돌하면 퉁구스카 사건과 같은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은 대략 10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 그러나 헨리 혜성과 같이 지름이 대략 20km 수준에 이르는 비교적 커다란 혜성과 충돌할 확률을 기껏해야 10억 년에 한 번 꼴이다. 작은 얼음 덩어리가 행성이나 달과 충돌할 경우 행성에는 이렇다 할 상처가 남지 않는다. 그러나 충돌하는 물체가 더 크거나 주 성분이 얼음이 아니라 암석이라면 충돌 지점에서 대규모의 폭발이 발생하여 충돌 구덩이 또는 운석공이라 불리는 방구형 또는 사발 모양의 거대한 구덩이가 파인다. 지구의 경우 운석공은 풍화작용이나 강수에 따른 침식작용으로 사라지거나 다시 메워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달과 같이 기상현상이 전혀 없는 전체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운석공이 수백만 년 또는 그 이상 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달 표면은 온통 충돌 구덩이로 뒤덮여 있다. 오늘날 태양계에서 발견되는 혜성이나 소행성 파편 조각의 희박한 밀도로 설명하기에는 그 수요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달 표면의 운석공들은 오늘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억 년의 세월에 걸친 수많은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의 달 표면은 과거의 충돌과 파괴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충돌 구덩이의 생성은 달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태양계 어디에서든 운석공을 볼 수 있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의 표면이나 구름으로 뒤덮인 금성뿐만 아니라 화성 그리고 심지어 그 조물액이 달인 포보스와 데이모스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한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으로 그럭저럭 지구와 닮은 지구의 가족이다. 지구형 행성의 표면은 단단한 고체이며 내부는 돌과 철로 이루어져 있고 대기는 거의 진공에 가까운 것에서 시작하여 지구 기압의 90배가 넘는 것들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모닥불 근처에 둘러앉아 캠핑객들처럼 빛과 열의 근원인 태양을 에워싸고 그 주위를 옹기종기 돌고 있다. 나이는 모두 46억 년 정도 같다. 그리고 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표면은 모두 태양계 형성 초창기에 있었던 파국적인 충돌의 시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태양계에서 더 멀리 떨어져 화성의 궤도를 넘어가면 매우 다른 성격의 세계가 우리를 맞는다. 여기서부터는 목성의 영역이다.
거대 행성 또는 목성형 행성들이 자주 상주하는 곳이다. 목성형 행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수소 원자를 많이 포함하는 기체 분자들, 예를 들면 메탄과 암모니아, 물이 소량으로 섞여 있다. 단단한 고체 표면이 없는 목성형 행성에는 오로지 대기권과 색색의 구름만 있을 뿐이다. 목성형 행성은 태양계의 장상격 행성들로서 지구와 같은 자투리 세계가 결코 아니다. 목성은 그 안에 지구를 1000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만일 혜성이나 소행성이 목성의 대기권에 떨어진다면 운석공은 어림도 없는 일이고 구름에 잠시 틈새가 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의 전부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왜 행성계 역시 수십억 년에 이르는 충돌의 역사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목성이 거느린 12개 이상의 위성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중 5개를 보이저 우주선이 찬찬히 조사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도 과거에 있었던 파국적 충돌의 흔적이 역력했다. 태양계의 구석구석이 완전히 탐사되면 수성에서 명왕성에 이르는 9개의 세계는 물론이고 울망졸망한 위성들과 혜성과 소행성에서도 충돌의 역사를 증언하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하면 지구를 향한 쪽에서 약 1만 개의 운석공을 헤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달의 오래된 지형인 고원지대에 자리한다. 고원지대는 행성 간 공간을 떠돌던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달의 형성이 완성되던 시기에 굳어진 월면의 지형이다. 달의 형성 얼마 후 내부로부터 용암이 흘러나와서 표면의 저지대를 덮기 시작했다. 이때 저지대에 본래 붙어 있었던 운석공들은 모두 메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저지대에 있는 운석공들은 모두 그 후에 생긴 것이다. 그 중에는 지름이 1km 이상 되는 구덩이가 1000개 정도이다. 운석공의 형성률을 추산해보자. 10억 년 동안 1만 개가 생긴 셈이니 충돌 구덩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에 대략 10만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몇십억 년 전에는 행성들 사이의 공간을 떠돌던 부스러기 전체들이 오늘날보다 더 많았을 터이므로 우리가 달에 운석공이 파이는 현장을 목격하려면 앞으로 10만 년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지구에서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 지구는 달보다 표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지구의 지름이 1km에 이르는 구덩이를 만들 수 있는 충돌이 있기까지 대략 1만 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운석공은 그 지름이 약 1km인데 이 충돌 구덩이는 실제로 2만 년에서 3만 년 전에 파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달의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가 지구에서의 실제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실제로 달에 작은 혜성이나 소행성이 충돌하면 지구에서는 그 폭발의 빛을 순간적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10만 년 전 어느 날 저녁 우리 조상들이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달의 어느 부분에서 이상한 구름이 피어올라서 갑자기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가 역사시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이런 사건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럴 확률은 아마 100대 1쯤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과 작은 천체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맨눈으로 보고 이것을 묘사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1178년 6월 25일 저녁에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다. 5명의 영국 수도사들이 경험한 것인데 그 내용이 캔터베리 저베이스가의 연대기에 기록돼 있다. 당시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비교적 충실하게 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연대기이다. 이 연대기의 기록자는 목격자로 하여금 진술 내용이 진실임을 맹세하게 한 다음 이렇게 적어 놓았다. 초승달이 밝게 떠 있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달의 뾰족한 양쪽 끝이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위쪽 끝이 둘로 갈라지면서 그 한복판에서 타는 듯한 횃불이 솟아올라 화염과 함께 장렬하는 석탄 덩이와 섬광을 흩뿌렸다. 천문학자인 데럴 멀흘랜드와 오다일 캘럼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달의 소형 천체가 충돌하면 표면에서 피어오르는 흙먼지 구름의 모습이 캔터베리 수도사들이 보고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고 한다. 기록대로라면 충돌이 겨우 800년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니 그 충돌이 만든 운석공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달에는 물과 공기가 없어서 침식 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몇십억 년 전에 만들어진 작은 운석공이라도 달 표면에서는 잘 보존될 수가 있다. 충돌에 관한 저베이스가 연대기의 기술을 잘 이용하면 수도사들이 지칭하는 지역이 과연 달 표면 어딘가 꼭 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운석공과의 충돌은 달 표면의 방사광의 광조무늬를 남긴다. 여기서 광조란 충돌 사이의 방사상으로 뿜어져 나온 고운 흙먼지들의 흔적을 뜻한다. 광조는 아리스타르코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와 같은 이름이 붙은 아주 최근에 생긴 운석공들 주위에서 잘 볼 수 있다. 운석공과 거시적 지형 구조물은 침식 작용을 잘 견뎌낼 수 있지만 지극히 가느다란 밝은 빗줄기처럼 보이는 광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마련이다. 우주로부터 날아드는 미세 운석들조차 광조 무늬를 망가뜨려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조를 동반하는 운석공들은 최근에 있었던 충돌에서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운석학자 잭 하르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루노의 이름이 붙은 작은 운석공이 바로 캔터베리 수도사들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주위의 광조 무늬는 유난히 선명하다. 즉 브루노 운석공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즉 브루노 운석공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로마 가톨릭의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1600년에 말뚝에 묶여 화형에 처해진 비운의 인물이다.
브루노는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세상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생명이 사는 곳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과 또 다른 몇 가지의 죄목이 추가되어 그는 화형을 당한다. 브루노의 운석공이 캔터베리 수도사들이 본 충돌의 흔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켈럼과 멀홀랜드가 찾아냈다. 다른 고속 물체와 충돌하면 이때 생긴 충격 때문에 약간 비틀거리면서 진동한다. 이 진동은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사라지겠지만 800년이라는 시간은 진동을 완전히 잦아들게 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 못 된다. 현대의 관측 기술은 달에 레이저 광선을 보내 반사돼 돌아오는 빛을 수신하여 아무리 미소한 진동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